안녕하세요. AI가 어떻게 배우는지, 그 과정이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질문, 특히 이미지 인식 AI가 어떻게 지능을 쌓아 올리는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마치 레고 블럭처럼요. 기본 단위를 만들고 그걸 확장하고 또 깊이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합니다. 제공해주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스스로 한계를 알고 더 똑똑해지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혁신 방안 3가지까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I의 그 마법 같은 능력 뒤에 숨겨진 체계적인 원리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그 핵심은 인식 경로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요. 인식 경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 의미 없던 그냥 이미지 샘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이건 차량이고 피아트 브랜드의 500 모델이야 하는 구체적인 이름표, 즉 레이블과 딱 연결되는 순간 아하. 이게 바로 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블록, 하나의 인식 경로가 완성되는 거죠. 그냥 패턴을 맞추는 걸 넘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본 블럭 하나만으로는 근데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을 합니다. 2가지요? 네. 하나는 수평적인 확장인데요. 이걸 인식 범위를 넓힌다고 피항해요. 아, 범위? 같은 피아트 500이라는 레이블 아래 더 많은 샘플들, 그러니까 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다른 배경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아트 500 이미지들을 계속 연결해 주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더 다양한 상황의 피아트 500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더 잘 알아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수직적인 확장, 인식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깊이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계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피아트 500이라는 레이블 위에 피아트라는 부모 레이블, 그 위에는 또 차량이라는 조부모 레이블, 이런 식으로 더 상위에 포괄적인 개념 레이블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피아트 500이다 이게 아니라 피아트 500은 피아트 브랜드에 속하고 피아트는 차량의 한 종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계층적인 이해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 그 조부모, 부모, 자식 같은 3단계 레이블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던데 이게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겠네요. 네, 바로 점진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인식이요? 네, 이 계층 구조 덕분에 AI는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아주 세세한 피아트 500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넓은 범주, 그러니까 이게 차량인가? 조부모 레벨? 이걸 먼저 판단해요. 아, 일단 큰 거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를 좁혀서 혹시 피아트 브랜드인가? 부모 레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 모델이구나. 자식 레벨.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인식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는 거죠. 오,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상위 레벨, 그러니까 조부모나 부모 레벨은 포함하는 샘플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차량 이미지가 피아트 500 이미지보다 훨씬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그 넓은 범주 인식은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AI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식 범위 밖에 있는 건데 실수로 뭐 엉뚱한 걸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AI가 스스로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알아챌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의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메타인지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요? 그렇죠.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 건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인 거죠.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안전장치, 뭐랄까 검사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네. 첫째는 신뢰도 검사예요. AI가 어떤 답을 내놨을 때 그 답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5% 같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면 이건 좀 불확실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아하,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네, 둘째는 일관성 검사예요. 한 번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거나 혹은 다른 AI 모델하고 교차 확인을 해봤을 때 결과가 계속 일관되게 나와야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네. 이 두 가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AI는 섣불리 이게 뭐다라고 답하는 대신에 이건 내가 정의하지 않은 모르는 새로운 종류인가 보다
라고 인식하고 오히려 이걸 배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와, 자기 한계를 아는 AI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기반 위에서 그럼 그 세 가지 혁신 방안이 제시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가 확장 AI예요. 스스로 확장한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메타인지 기능으로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하고 포착하면 그 정보를 시스템에 알려서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AI가 스스로 자신의 지식 범위, 즉 인식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거죠. 오, 이게 뭐 네트워크 전체 AI가 함께 똑똑해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용자 개인에게 맞춰서 확장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 맞춤형 확정도요? 네, 물론 이게 뭐 무한정 계속 확장만 하면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개인형 AI였죠? 이건 사용자 개개인에 맞춰서 진화하는 AI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AI가 그 사용자만의 고유한 데이터나 아니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피드백 같은 걸 통해서 점점 더 그 사용자에게 특화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기가 가진 되게 희귀한 물건 사진을 AI에게 보여줬는데 AI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AI가 이건 뭔가요? 하고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사용자가 이건 내가 아끼는 뭐뭐야 라고 답해주면서 그걸 학습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요. 아, 대화를 통해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는 선택적 인식인데요. 네. 이건 앞서 말한 그 계층 구조, 조부모, 부모, 자식과 메타인지, 신뢰도 일관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정말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범위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답하도록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히 말하거나 아예 답을 안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결과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정도로 학습하는 걸 막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 자체에 혹시 잘못 레이블링된 샘플은 없는지 이런 걸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입력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듣다 보니 연구자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성찰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부딪혀봐야 한다, 그리고 연구 과정 자체도 계속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요. 네, 맞아요. 연구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하려면 AI 역시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검증된 지식이요? 네. 근데 현재 AI는 주로 우리가 질문하면 답하는 좀 단방향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미래에는 이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양방향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식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서로 검증하는 관계요? 네, 이런 상호 검증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결과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인식 경로, 범위, 깊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또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메타인지를 갖추고 더 나아가서 자가 확장, 개인화, 선택적 인식 같은 혁신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네요. 네, 혹시 AI를 그냥 좀 복잡한 블랙박스나 아니면 뭐 거의 마법처럼 느끼셨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지능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 검증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여러분의 관점에 좀 새로운 생각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AI의 그 부품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AI의 능력과 또 동시에 그 한계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AI가 자신의 삶의 경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상호 검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AI가 단순히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서 정말로 검증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